금리 인상의 여파로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집값이 지난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집값이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길고 깊은 침체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부동산 돋보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부동산 자산관리 최고 경영자 과정 양재용 주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갖가지 대책에도 오르기만 했던 집값이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집값이 반등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줄이겠다는 방침에 따라 좀 시장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 정부가 부동산 완화 정책과 세금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부동산 대폭락에 대비하면서 연착륙,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다소 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 분위기가 워낙 얼어붙어 있죠. 이거는 지금 빙하기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매수에 대한 그 집 수요 심리가 워낙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어떤 반등의 시그널이 나타나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지난 정권 때처럼 어떤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지길 바라지만 그렇게 쉽게 턴어라운드 하지는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정부 정책이 사실 지난 정권 초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동산 불황기에 뭘 할 건지, 호황기에는 또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 이번 정부는 좀 알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이 다소 늦게 나온 게 사실인 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그 시기와 타이밍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게 좀 늦게 나왔다는 점이 대단히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네, 주택 매매 고민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관망세를 유지해야 하는 걸지 궁금한데요. 현재 집값이 좀 바닥이다라는 신호가 있을까요? 네,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2023년도 상반기 또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주택 매매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분양세 아파트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어떤 집값 바닥이란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아지면 사실 바닥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인천, 경기도 지방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미분양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정반대 상황으로 와 있다라는 중요한 시그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좀 더 중요한 것은 금리죠. 우리나라 수출도 안 좋죠. 지금 내수도 안 좋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막 인플레이션도 이제 그나마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도 끝도 없이 올린다? 경제가 더 위험할 수 있다. 특히나 가계대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가계대출이 정말 다른 선진국보다 많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금리를 끝도 없이 올릴 수 없다. 그렇다면 0.25%에서 0.5% 정도가 최정점으로 본다면 상반기에는 2023년 상반기에는 아마 멈추지 않을까.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유지하거나 오히려 하락세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과 금리 정책을 살펴보면 집값은 어떻게 보면 23년 상반기가 아마 가장 좀 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다소 어느 정도 좀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전세 세입자들의 고민도 깊은데요. 올해 전셋집 이동을 좀 고민하고 있는 분들, 금리 인하를 고려해서 또다시 전세를 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흐름에 맞게 월세로 옮기는 게 나을지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월세가 너무나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고가의 월세로 전환하는 게 많아지고 있죠. 결국은 월세와 전세의 그 비율 차이가 이제 같아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입자들의 부담이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차이가 줄어드는 시점이 되는 거죠. 바로 금리 때문에 그랬는데 자,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22년도처럼 끝도 없이 오를 때는 월세가 훨씬 더 유리했죠. 그래서 저는 세입자분들이 이 점을 좀 잘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세에 대한 이자 지급 부분과 내가 지금 월세 지급에 대한 부분을 어떤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금리가 그럼 계속 오를 것인가? 오를 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좀 나올 수 있지만 금리가 향후에 올라도 0.25, 0.5% 이내이고 향후에 좀 오히려 내림세가 예측된다 한다면 아마도 하반기부터는 이제 다시 또 전세가 좀 안정화가 되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세는 계속 집주인들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고려해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 경기가 끝도 없이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 환경과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정책 기조에 잘 생각해 보시고 오히려 좀 본인이 어떤 점이 더 유리한지 그 시점과 타이밍을 비교하시고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한 번쯤 제가 여러분이 좀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하시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재용 교수였습니다.